그러면 무려 연이자가 2천억, 무려 10조 원이다. 오늘은 이 스타벅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인들한테 감사함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거기에서 선물하기를 누르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기프티콘이 나타납니다. 뭐 케이크, 아이스크림, 커피, 요즘엔 옷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뭐니 해도 누구나 다 즐겨서 마시는 커피 기프티콘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커피하면 또 스타벅스 커피죠. 또 지인에게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생일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 카드를 준다면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물론 돈을 주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은 돈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문상이라든지 아니면 해피머니 상품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주곤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렇게 또 기프티카드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면은 좀 있어 보이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최근에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장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주문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먼저 캐시를 충전을 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어플을 통해서 커피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옵션들. 참 스타벅스가 편리하게 여러 가지 그런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스타벅스 진짜 장사 잘하네. 이래서 세계 커피 전문점 1위 기업이 아니겠느냐. 정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과연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를 잘 많이 팔기 위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런 방법을 유도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스타벅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현금이 무려 87억 달러가 있습니다. 환화로 환산을 하면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야, 커피를 팔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10조 원이 넘는 현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살펴보면은 부채 계정에 리퍼드 레버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연수익. 이게 무려 84억 달러, 즉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사실상 이 스타벅스의 현금은 이 이연수익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스타벅스가 그렇게 우량하고 괜찮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 뭐 거의 현금의 대부분이 부채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채는 전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물론 내가 빌린 돈, 뭐 은행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빌린 돈을 부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부채가 있냐면은 이 이연수익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은 돈이에요. 미리 받은 돈.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연수익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회계 망측한 소리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부분, 기프티콘, 기프티카드, 웹캐시 충전, 자, 이런 것들이 뭐죠? 미리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돈을 주고 나중에 그 돈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이죠. 자, 바로 그게 이연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자그마치 무려 10조 원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실상 이 스타벅스에 예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 받으셨나요? 이자 받으셨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미래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그게 편리하니까 스타벅스의 돈을 예치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 10조 원에 달하는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바로 스타벅스가 다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조 원? 10조 원이면 뭐 최근 이자율 2% 정도 적용을 하면 무려 연이자가 2천억. 와우. 2천억이 되는 이자를 스타벅스가 매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거의 움직이는 은행이다. 왜냐하면 이 10조 원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나라 지방은행, 뭐 전북은행이라든지 뭐 대구은행, 이 은행들의 수신과 거의 맞먹어요. 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의 이 뭔가 은행을 향한 야망, 이런 것들은 최근에 그런 행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설립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라고 있습니다. 이 벡트에 스타벅스가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거를 수탁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출시한 예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스타벅스가 이 벡트에 지분 투자를 했다, 즉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 스타벅스 역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뭔가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비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아르헨티나의 은행 방코 갈리시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은행 브런치를 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스타벅스는 이미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금융사업에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스타벅스는 어마어마한 이 돈 말고도 여러 가지 은행을 한다, 금융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너지가 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64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만 이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2,3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애플페이, 삼성페이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전 세계 17억 인구가 무려 은행 계좌가 없고요. 이 중에서 67%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64개국에 어마어마한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이 스타벅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신료를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고객의 접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스타벅스라고 한다면은 은행 계좌가 없는 이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대상으로 정말 금융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스타벅스가 음모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한테 돈을 받아서 뭔가 은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 뭐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그만큼 사업을 진짜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쓴 것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편리하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스스로 돈을 꺼내서 스타벅스에 맡긴 것이죠. 즉 따라서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단순히 커피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프티콘, 기프티 카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을 예치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커피 전문점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들은 향후에 또 어마어마한 그런 비즈니스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스타벅스와 같이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 기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에도 좋은 기업 사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